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간을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번 주 수요일날 일요일 신정에 맞춰서 제가 시사는 조금 정치 위주로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총 3가지를 주제를 정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 및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이제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앞서 상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캠핑 트렌드, 주차 문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도 손보면서요 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자동차 관련 법률을 모두 29건의 국회를 통과를 했다고요. 올해부터 시행된 법률은 6개입니다. 그래서 6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66 1663호인데요. 2월 27일날 시행이 된다 합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보험회사 등이 보험의 산출, 보험금 등의 지급 업무에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등 교통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해 제공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을 통해서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구상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달 27일날 시행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관리법 법률 제 165645호고요. 이 법은요 이제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승합차의 테두리에서 제외를 한답니다. 또한 캠핑카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와 자동차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횡령권과 편취당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작자의 자동차 자기 인증 표시는요 제작 연원을 포함하고요. 이를 위반 시 1년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이나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관리법은요 다음 달 2월 28일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 관리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 제 166345입니다. 34에서 이 법은요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자동차 정비업, 기피 현상 등으로 향후 숙련된 정비 전문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장관부 또는 시도지사는요 자동차 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정비 전문 인력의 육성 관리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요. 추진하며 정비 전문 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러 복지기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4221호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화를 위해서 현행 자동차 관리법의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한 특례를 부여해 사용을 촉진하고요. 운행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 발전 위해 5년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관할 지자체는요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조례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요 5월 1일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이 또 나왔는데요. 법률 제 16636호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법은요,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심각한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있어도 관련법의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에 주차장 정보망 구축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곳곳에 노선 주차장 설치 폐지, 그다음에 주차 요금 징수와 사용 제한, 노외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주차 요원 징수,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와 주차 요금 징수, 용도 변경 등으로 더 꼼꼼하게 개선했습니다. 요 주차장 법은요 5월 27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장법 관련인데요, 이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법으로 경사진 구역 내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설비 설치 의무는 물론 안전기준도 없어 이제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하면요 최대 800만원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무려 100만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요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에 경고음 장치가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올해 작년과 같은 수준인 500만원으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지난 1일까지 적용했던 수소전기차의 개별 서비스의 감면 적용이요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감면 한도는 400만원이고요. 또한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021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감면 한도는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 및 수소버스는요 내년부터 취득세가 100% 면제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한테 개별 서비스의 7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요.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단 경유자동차 구매 시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 부분에서는요 온실가스 및 평균 연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수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97g, 그리고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1km 166g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완성차 업체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올해 kg/km당 5만원으로 상향이 된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가 기준 리터당 승용차는 24.3,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15.6으로 미달 과징금은요 올해 킬로미터당 1km/리터당 11만원에서 19만원으로 높아진다 합니다. 그리고 안전 위에 저소음 자동차에 대한 경고 발생 장치 설치는요 올 7월부터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은요 기존의 가로세로 각각 27cm 이상에서 좌석 높이가 71cm로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주제는요 바로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중재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신차 교환 및 환불 이의만족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요. 지난 2일부터 중재 신청부터 진행사항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편전을 직접 방문해서 중재 신청이 가능했지만요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온라인 통해서 중재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레몬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제 이야기는 바로 전기차 충전 요금이 6월까지 연장을 한다고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및 발점에게는 면제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제도가요.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가 마무리였어요. 마무리였었는데 이번 달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합니다. 이어서 2020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할인폭을 축소 거쳐 당초 수준으로 조정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가요, 이 같은 이 특례 전기요금 할인 제도 최종 개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편은요, 이제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 제도를 소비자 부담가 전기차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서 6개월간 유지한 뒤 2022년 6월까지 단기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올 7월부터 이제 2021년 6월 때까지 기본 요금 50%, 그 다음에 전력량의 요금 30%고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 달부터 2022년 6월까지는 25%와 10%가 할인되고요. 2022년 7월부터 원래 요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인 제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충전 설비를 대상으로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요, 전력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올 6월 달까지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연장을 한다는 겁니다. 할인 제도가. 다만 올 7월 달부터는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정부가요, 운전면허, 그 다음에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을 받은 170만 명에게 대한 특별 감면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요, 정부의 특별 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 대상자로도 공단에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제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단에 따르면요, 정부는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을 위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그 다음에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면허 시험 응시 제한기가 있는 170만여 명이 해당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요, 음주청, 불용, 인피뺑소니, 반복 보복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 관계자는요, 이제 대상자는 개별로 우편을 통해서 통제를 할 예정이라 하고요. 대상 여부는 경찰청 24시, 교통민원 24시, 경찰민원 콜센터, 경찰서 교통민원실, 집단 방문 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2020년 올해차 후보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바로 2010 올해차 후보 11대와 각 부문별 후보 12대 등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차 후보는요 바로 BMW 뉴 8 시리즈, 그 다음에 현대차의 더뉴 그랜저, 그 다음에 아우디의 더뉴 A6, 볼보의 더뉴 S60, 기아차 셀토스, 현대차 시장 소나타, 기아차 시장 K5, 쌍용차 코란도, 쉐보레 콜로라도, 그 다음에 제규어 아이페이스, 르노스타 QM3 LPE입니다. 그래서 올해차는요 이 협회 소속 회원들이 각자 10대씩 올해차 후보를 선정하고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최종 후보 10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작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골고루 후보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차 후보에도 올리지 못한 BMW, 아우디가 최종 후보에 새롭게 올랐고요. 올해 비율은 6대5, 국산이 6, 수입차가 5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올해차는요, 올해의 디자인, 퍼포먼스, SV, 친환경 등으로 나눠지는데, 또한 이 협회, 기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각 부분별 3대씩 후보를 추천하고 부분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차량 3대씩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후보는요 8시리즈 기아차 K5, DS 오토모빌의 DS3 크로스백이고요. 퍼포먼스 후보는 역시 BMW 뉴 8 시리즈, 람보르 우루스, 메르세데스 AMG GT 4도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SV 후보는요 BMW 뉴 X7, 기아차 셀토스, 람보르기니 우루스 있고요. 친환경 후보가 되니까요 테슬라의 모델 3, 제규어 아이페이스, BMW의 5302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요 오늘 파주 헤일이에요. 이 한 자리 모아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올해의 차를 선정한대. 그 다음에 1월 20일 프레스 센터에서 시상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협회에서는요 2013년에부터 이 올해 차를 시작을 했고요. 2013년에는 기아차 K9, 렉서스와 뉴 ES, 그 다음에 2014년에 벤츠 S클래스, 2015년 인피니티 Q50, 그 다음에 16년에는 현대차 아반떼, 17년에는 르노 3사 SM6, 그 다음에 18년에 기아차 스팅어, 19년에는 현대차 필리세이드가 올해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2020년에 국내 시장에 출시될 차량이 무려 6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 차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시되면요 제가 매주 금요일날 국내 신차 출시 소식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준준형 세단 아반떼와 투싼이 완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반떼는요 지금 소나타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정체된 면처리, 예리한 선, 안정적이면서 역동적인 자세 등을 담은 센슈어스 스포니스가 이제 핵심이고요. 또 동력기는 1.6리터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과 탄소 배출을 줄인 하이브리드가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9도 마련이 되는데요. 시장 투싼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에는 1.6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과 2.0 디젤, 그 다음에 전동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EV를 개선한 EV 버전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타페와 코나 부분격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를 키우고요, 이제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작년에 연말에 될지 안 될지 출시를 미룬 브랜드 첫 SV GV80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됐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SV다 엔트리 SV GV70도 올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외관은 이제 전반적인 형태를 둥글러 엔트리 제품 두 개의 높은 디자인 자유도를 채택을 했었다고 합니다. 동력계는 지금 G70에 탑재한 2.0L V6 리터, 그다음 V6 3.3리터의 두 가솔린 터보와요 2.2리터의 디젤 엔진도 점차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2.5리터 가솔린 터보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전기차 버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요.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G70 부변경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G70 부변경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뉴욕부터 시에서 공개한 에센시아 컨셉트의 디자인을 조금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력계는 지금 세타 3 2.5리터의 가솔린 터보가 지금 추가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제네시스 순 얘기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RV 중심의 제품군이 개편에 돌입한다 합니다. 먼저 일단은 소렌토가 6년 만에 4세대를 맞이하고요. 지금 다음 달에 출시를 전제 앞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동력계는 지금 가솔린 엔진 확대하고요. 전동화 시스템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니발도 지금 4세대를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PG 엔진도 지금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봉고 EV, 세토스 EV가 각각 상반기, 하반기에 출시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모닝 스토닝 등 소형 제품도 보험병을 통해 상품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자동차는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신개념 크로스오버 XM3가 공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쿠페형 SV 형태로 됐고요. 저 최신 디자인과 최신 패밀리 룩을 입고 가솔린 엔진으로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요, QM3 후속 제품의 2세대 캡처도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캡처는요, 클리어 플랫폼으로 바탕으로 크기를 키우고 최신 안정 부품을 품목을 대거 탑재를 했습니다. 캡처는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캡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QM3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SM6와 QM6 상품 개선 제품과 르노 마스터의 새로운 버전도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르노 전기차 조회가 투입을 해가지고 선택의 폭을 높이면서 올해 10만 대 이상을 판매를 달성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조회는 보니까 소형차에 해당돼요. 소형차 약간 르노의 특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GM이 이번 달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국내 선보이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트랙스 이코너스 사이에 위치한 준준 SV라고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SV 손해마트 타워도 지금 국내 출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인승부터요 최대 9인승까지 나눠진다고 합니다. 동력계는 V8 5.3리터의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조합비로 하고요. 최대 533마력부터 450마력으로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로 해외 자동차 업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벤츠가요, 컴팩트카 라인업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대 CLA가 먼저 선보인다고 합니다. 최근에 환경부 배출가스의 소음 인증을 마쳤다고 하고요. 좀 날렵해진 디자인의 커튼 자체,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어 인식되는 새로운 인포네임션 시스템이 탑재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SUV GLB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GLB는요, 이 GLA와 GLC 사이에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GLB 같은 경우는 AMG 버전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고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MW 이야기입니다. BMW는 해치백커, 세단, 그리고 4도어, 쿠페, 그리고 SV 등 다양한 세그먼트의 신차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치백 1시리즈는 1월 말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구동 방식이 후륜에서 전륜으로 바뀐 게 한층 커졌고요. 그 다음에 4도어 쿠페 형태인 건 쿠페도 라인업에 속속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M8 그런 쿠페도 또 나온다 하고요. 그 다음에 E 시리즈 그런 쿠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우디는요 SV가 조금 오래 대거 출시를 한다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내놓을 차는요 Q2입니다. Q2는 실용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소형 SV로 폭스바겐 골프와 파사트의 적용한 MQB 플랫폼을 기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준준형 SV Q5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건 2016년 파리 모터쇼에 공개된 2세대 제품으로 MLB L4 플랫폼으로 바탕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인 이트론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트론을 하고 있고요. 지금 1회 충전 거리, 주행 가는 거리가 유럽 기준으로 500km로 지금 알려져 있고, 배터리는 LG 화학에서 생산되는 95kW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150kW급 DC 금속을 하면 30분 안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요, 역시 SV로 제품을 내놓는다는데요. 당초 출시 예정던 투아렉과 T-Roc이 휩쓸립니다. 투아렉은 강렬한 외관 디자인, 소재, 주행 성능, 편의, 안정성 등 상품의 브랜드의 영향에 집약한 플러그십 SV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 SV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oc도 역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투아렉과 T-Roc, 그 다음에 골프 8세대는 지금 확정이 안 됐고, ID3도 지금 출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Tiguan 롱 휠 베이스 올류 페이스까지 Tiguan 올류 페이스 올 스페이스도 상반기에 재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르쉐는 바로 타이칸 소전기타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요, 일단은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국내 시장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부흥 연금 거친 이 새 제품은요, 최신 패밀리글룩에 맞춰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규어 랜드마크 제규어는 부흥 연금 X2가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차종이 출시 예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푸조는요, 푸조 208을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새 208은요, 차세대 플랫폼 CMP를 선택해 이전보다 자체 공차 중량 감량을 했다고요. 또 개선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과 전기차 두 가지가 수입 판매될 예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푸조의 고급 브랜드의 DS 크로스백의 전기차 버전이 바로 이텐스를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드는요, 바로 에비에이터가 시작으로
SV 라인업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렌센티형 SV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4월에 뉴욕 호텔스에서 데뷔한 SV 콜시어도 한국 땅에 밟는다고 합니다. 콜시어는 사실 그 포드의 MKC의 후속 제품으로 이제 마켓 참여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거쳐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형 SV9가도 국내에 도입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캐딜라인데요. 캐딜라가 일단은 중형세단 스티5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ATS 후속인 스티4도 국내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V 라인업은요 AXT4, 5, 6 이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가 더 있었네요. 직분은요 글래디에이터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올 3분기 국내 출시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타는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는 현재 네이버와 데스토리, 바방가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추가, 이웃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고 데스토리 구독, 바방가파티는 구독이고 유튜브에서 구독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